요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수진 1구역 성남 대장 아니다. 성남의 대장은 수진 2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죠. 수진 2구역이 입지가 좋다는 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 초기이기도 했고 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윤곽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무려 3곳을 동시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을 했죠. 수진 2동, 태평 2사동, 상대원 1, 3동, 이게 공식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 진짜 투자로 해도 괜찮은 걸까? 그리고 정말 미래의 성남의 대장 아파트가 수진 2동 특히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오늘 영상에서 단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사업성, 투자성 판단까지 제가 이 재개발 핵심만 딱 뽑아서 분석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 성남시에서 발표한 생활권 재개발 구역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생활권 재개발이란 무엇이냐? 일단 성남시가 지금 수정구 생활, 그러니까 수정구 생활권 그리고 중원구, 중원 생활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생활권 재개발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민간 재개발, 조합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재개발인 거예요. 그럼 성남시는 보통 이렇게 LH를 끼고 재개발하는데 왜 이번에는 생활권 재개발,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성남시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까요? 요건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이 LH가 주도하는 그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순환형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 1 먼저 하고 신흥 3 그리고 상대원 3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런 거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입주까지 15년 넘게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생활권 재개발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후보지 선정된 곳이 어디냐? 크게 3곳,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진 2동, 여기 모란역, 태평역 끼고 있는 이 동네, 그리고 태평 2사동, 태평 3구역 바로 동쪽에 위치한 이 동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원 3구역 북동쪽에 위치한 상대원 1, 3동, 이것들이 이번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수진 2동 같은 경우는 지어지기만 한다면 성남의 새로운 대장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기 분당선 모란역, 태평역, 8호선 다 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태평 2사동이나 상대원 1, 3동도 뭐 나름 준수한 위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지어진다 라고 하면은 84 타입 기준으로 최소 10억 이상 갈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동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제 재개발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2026년 말에 구역 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런 재개발 후보지들 재개발 사업성은 어떨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재개발 조합 수익은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 분양 물량, 분양 세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하죠. 먼저 분양 물량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수진 2동이나 그리고 태평 2사동,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상대원 1, 3동 모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도 지역이 여기 보시는 제2종,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사업성이 다 잘 나왔던 뭐 산상역 자이프루지오, 금빛 그랑매종, 하늘채가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것점을 생각해보면은 이거 분양 물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도 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분양 물량 측면에서 좀 용적률 상향이나 아니면 종상향적인 좀 보조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단독주택과 그리고 다세대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이 맞냐 또는 다세대가 맞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 비율 차이가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단독주택이 좀 많아야, 이 노란색이 많아야 사업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구역 내 조합원 숫자가 적은 거니까 단독주택이 많을수록.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살펴봤는데 여기 수진 2구역, 여기가 태평 2사동이고요. 여기가 상대원 1, 3동인데 다행인 점은 이제 대부분이 다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일반 분양 비율은 용도지역, 요 3종 일반 주거지역만 좀 받으면은 괜찮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가질 수 있냐? 이건 당연히 위치가 어디냐,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예측해 보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수진 이동 요쪽 라인이 가장 높게 받겠죠. 제가 봤을 때 당장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한 13억에서 14억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 태평 이사동 정도 보는데, 여기가 좀 비역세권, 태평 3구역보다는 조금 여기서 떨어져 있다 감안해서 한 11억대, 12억대 잘하면 받을 수 있다 보여지고, 상대원 1, 3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금빛가랑 매종 시세를 감안해서 한 10억대 정도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분양 시기는 앞으로도 5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분양가 기준은 현재 분양을 한다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요약 정리해보면은, 이번 생활권 재개발 사업성은 수진이가 가장 그래도 좋아 보이고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태평 이사동, 그리고 상대원 1, 3동 요 순으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나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시장 트렌드가 위치가 좋을수록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진이는 좀 그런 분양가 상승에 대한 로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모든 구역의 용도구역이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 요거 감안하셔서 좀 실제 끝까지 재개발이 잘 진행되려고 하면은 이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생활권 재개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구역의 투자성 판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면요, 수진이동은 거의 6억대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찍힌 거 보면은 7억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거의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태평 이동, 태평 사동 정도인데 여기는 4억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태평 3구역, 이에 비해서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원 1, 3동도 여기도 상대원 3구역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 되냐 라는 답변을 드려보면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거 사면 망한다, 돈 못 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 구역들이 당연히 성남의 신축이나 수진 1, 신흥 1구역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만 이 가격 상승의 흐름, 순서가 좀 뒷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먼저 오르고, 그리고 메인 재개발 구역들 오르고, 그리고 이 구역들이 오를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곳들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내가 정말 투자금이 좀 적다, 내가 성남 진입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누가 봐도 너무 급매가 나왔다, 예를 들어 지금 태평 이사동이 시세가 한 4억 중반 하는데 막 3억 초중반 나왔다, 요 정도면은 확실히 시세 차익 확보가 되니까 한번 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급하게 여기를 달려가서 사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좋을 때하고 시장 안 좋을 때하고 이렇게 초기 구역들 또는 사업성이 안 좋은 구역들은 시장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021년을 생각해보면은 재개발 아니었고, 그리고 재개발만 한다 이런 얘기만 나왔어도 금액이 엄청 올랐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동 재개발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2021년에 보게 되면은 이때 가격대인데 2억대, 높게는 4억대, 3억대 많이 거래가 됐었죠. 근데 지금 2024년 이후 2025년 현재 가격 얼마냐? 이 구역들 지금 대부분 다 1억대까지 빠졌습니다. 1억 언더로도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장 안 좋아지고 공사비 올랐다, 이런 안 좋은 소식 나오니까 수요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구역들 지금 팔고 싶어도 제가 받기가 어렵고 가격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후보지 선정된 곳들은 입지가 그래도 다 좋긴 하지만, 그래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론입니다. 성남의 변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되기만 한다면 이번에 후보지들 인기 많고 거래 잘 될 것 같고요. 완성만 된다면 이 셋 중에서 새로운 대장, 특히 수진이 구역이 새로운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투자 추천을 하느냐?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초기 단계이니만큼 투자를 고려한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급매 위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수진 이동이나 태평 이사동, 상대원 1, 3동 소식 나오면은, 또는 정보 나오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저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 이정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